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 주신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 플랫폼이냐, 클로즈드 플랫폼이냐 이거 자체는 경쟁법 차원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방형 플랫폼이든 폐쇄형 플랫폼이든 두 플랫폼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걸로 된 거죠. 그리고 개방형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든 폐쇄형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든 폐쇄 오픈형끼리 경쟁을 하든 경쟁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족한 것이죠. 그래서 경쟁법 차원에서 보면 플랫폼이 오픈이냐 클로즈드냐 이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 이제 안드로이드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EU EC의 안드로이드 케이스는 좀 경쟁법을 좀 잘못 적용한 게 아닌가, 즉 misuse of competition law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뒤에 또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 하는 거는 이미 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일반 검색 엔진, SNS, 그리고 쇼핑, 그리고 OS,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유틸리티 앱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플랫폼 경쟁이다 이 용어보다는 주로 같은 동일한 카테고리에 속하는 어떤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을 주로 논의해 왔었죠. 예를 들어서 구글과 빙, 구글과 야후, 덕덕고, 네이버 이런 것처럼 검색 엔진들 사이에서의 경쟁 이런 거를 주로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경쟁 구도가 지금은 바뀌었다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른 종류, 서로 다른 유형의 플랫폼끼리 이미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전에는 검색 엔진 플랫폼을 보면 그 안에서 그 검색 엔진 사업자들끼리의 경쟁, 또는 SNS 하면 SNS 플랫폼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 이거를 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검색 엔진이 SNS하고도 경쟁을 하고 또 SNS는 쇼핑 플랫폼하고도 경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 검색 엔진 같은 데서 SNS 같은 데서는 주로 광고를 가지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광고 수입만으로는 이게 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 페이스북에 결국 쇼핑 기능을 도입을 했죠. 인스타그램도 SNS였는데 결국 돈이 이게 창출이 안 되니까 쇼핑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다른 유형의 플랫폼끼리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법 차원에서 플랫폼 컴페티션이다 하면 저는 서로 다른 유형의 플랫폼끼리 경쟁하는 상태, 이거를 주로 플랫폼 컴페티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검색 서비스를 주로 해서 광고 수입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기능을 붙이는 거예요. SNS도 마찬가지고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플랫폼 하나 이거를 이용하면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다 얻을 수 있다. 저런 식으로 all-in-one 플랫폼을 점점 추구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일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이제는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하이브리드 형태의 플랫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경쟁법 차원에서 관련 시장을 할 때 예컨대 우리
여행 다닐 때 그 콘센트, 그 올인원 콘센트가 있죠. 저런 거를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220V 시장이 따로 있고 뭐 110V 시장을 따로 분리해서 시장 획정을 할 수가 없죠. 저런 그 다용도 주머니 칼 저런 것도 뭐 벤치 기능도 있고 뭐 톡칼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런 거를 관련 시장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획정해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인원 플랫폼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관련 시장 획정을 인위적으로 잘게 쪼개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바일 컴페티션 이거는 뭐 정말 지금 거의 이른바 커트로트 컴페티션, 정말 치열한 컴페티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컴페티션은. 모바일 컴페티션의 특징은 하드웨어, 즉 핸드셋하고 OS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에코시스템,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에코시스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OS 같은 경우는 이른바 뭐 킹 오브 킹 그런 것처럼 플랫폼 오브 플랫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플랫폼을 통합하는 그런 킹 오브 킹 플랫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애플 OS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OS도 있고 이거를 아예 뭐 애플 에코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에코시스템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있죠. 구글 에코시스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하나하나 잘게 썰어서 보면 이거는 정확한 경쟁 분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그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타이젠이라고. 근데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저거는 저가 폰, 좀 가격이 싼 저렴한 핸드폰, 스마트폰을 위해서 삼성이 개발했는데 몇 년 전부터 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저걸 스마트폰 말고도 스마트 TV, 뭐 스마트 시계, 각종 뭐 이른바 사물 인터넷 이거하고 관련해서 전부 다 OS로 쓸 수 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타이젠 적어도 OS 시스템인 거죠. 스마트폰 기기에. 그래서 그렇다면 이 플랫폼 컴페티션, 특히 모바일 컴페티션, OS 컴페티션 이걸 어떻게 경쟁법적으로 다룰 수 있겠느냐. 뭐 전 세계 모든 경쟁법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이른바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죠. 그게 뭐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지배력 남용하고 관련해서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한국과 유럽이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한 나라인데 그 Department of Justice 하고 그 Fair Trade Commission, 즉 DOJ, FTC하고 접근 방식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즉 FTC에서는 똑같은 사안인데 이거는 경쟁 제한 행위다 라고 하는 거를 DOJ에서는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나 IT 이런 데서는 DOJ 같은 경우는 되도록 관여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FTC는 좀 더 관여를 많이 하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연방법무부 말고 주 차원에서 그 제너럴 어토니들이 그 구글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몇 개 주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그 연방 차원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법에서 뭔가 애매모호할 때, 즉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야 이게 과연 경쟁 제한적인지 아닌지 이게 애매할 때, 뭐 세상이 뭐 완전 클리어한 뭐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애매모호한 사건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게 경쟁 제한적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할 때는 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틀렸을 때 어떤 오류가 더 위험한지, 즉
경쟁 행위를 경쟁 제한 행위로 잘못 판단할 오류가 더 위험한지, 또는 경쟁 제한 행위를 경쟁 행위로 잘못 판단하는 게 더 위험한지, 이 어떤 오류가 더 위험한지 이거하고 관련해서도 좀 대립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모바일 컴페티션, 뭐 플랫폼 컴페티션 이런 데서는 이미 지금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 행위가 자칫 잘못하면 경쟁 제한 행위로 잘못 판단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매할 때는 차라리 시장에 좀 더 맡겨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금지시켰다가는 그 혁신도 차단이 되고 경쟁 행위가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특히 안드로이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경쟁법이 참 잘못 적용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즉, 저희들이 보면 유럽은 대단히 좀 독특한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빅 비즈니스,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다미넌트 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 같은 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장 지배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그 사업자가 하는 행위는 거의 대부분 경쟁 제한 행위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빅 비즈니스, 즉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예를 들어 구글처럼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한 90% 된다 이렇게 하면 일단 그거 자체로 공포감을 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이른바 존재하지도 않는 리스크, 즉 imaginary 리스크,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자, 증거는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구체적인 에비던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 결론은 이거는 경쟁 제한 행위다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 다음은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에 집중을 하는 거죠. 안드로이드 그 결정문이 300페이지가 넘지만 그 컨슈머함 이런 부분, 경쟁 제한 그 판단 부분을 읽어보면 거의 스토리텔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경쟁 제한 효과가 프라이스라든지 퀄리티라든지 아웃풋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쟁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 경쟁 당국이 비즈니스, 너는 이 정도만 성공해. 너무 많이 성공하면, 너무 많이 성공해서 너무 너가 경쟁 행위를 잘해서 시장 점유율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 너는 한 시장 점유율 한 이 정도만 가질 수 있게 성공해.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애플, iOS하고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분명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경쟁을 안 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OS는 에코시스템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눈다는 거는 나누어서 분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OS 모바일 컴페티션 대 모바일 컴페티션 이렇게 보면 당연히 경쟁이 있는 거니까 경쟁 제한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이른바 divide and conquer, 즉 에코시스템을 그냥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야 이거는 다른 건데 니네가 타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anti-fragmentation 요구를 했죠, 구글이. 그런 요구도 안 된다. 에코시스템인데 왜 anti-fragmentation이 나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EU 같은 경우는 그건 전 세계 플랫폼 비즈니스의 CEO가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비즈니스를 정도를 내가 정해주겠다. 그래서 좀 좋은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바일 에코시스템에 이번에 이유가 한 거는 DDT 살충제를 덤핑, 퍼부은 거예요. 퍼부은 겁니다. 이래서 물론 DDT 살충제가 적당한 양을 쓰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말라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테러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 비즈니스 이거하고 관련해서 imaginary risk, 즉 존재하지 않는데 actual risk가 아닌데 뭐 근데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는 실제 리스크죠. 실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빅 비즈니스, 기업 규모가 크다, 시장 점유율 높다, 이거 자체가 리스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리스크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antitrust analysis 이거는 대단히 좀 rigorous하고 치밀한 좀 증거에 기반한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즉 결론부터 내리고 스토리텔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